안녕하세요, 워룬입니다. 오늘은 한자 사전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전이라는 거는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자가 정확히 어떤 단어에 대응되는지 사전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어를 고를 때 약간 물론 나의 직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처음 보여드릴 것은 이제 연세대에서 나온 초등 한자 사전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초등교육 어린이들 위해서 한자 사전을 뭔가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자를 이제 공부해 보고 싶은데 아직 딱 입문자라서 너무 알고 있는 수량이 적다. 그럴 경우에도 이 사전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한자가 있고 그림 같은 걸로 이제 한자의 자원, 글자의 기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설명해 놓은 게 많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틀린 부분도 많은 게, 이 틀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한자가 새로 이게 연구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런 걸 한번 참고하시면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입문용 한자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한안대자전, 굉장히 유명하죠. 민중서림에서 나왔고, 이건 이제 한문학과나 중문학과 학생들도 이 사전을 보거든요. 물론 대학원생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본격적인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아주 규모가 큰 사전에 비하면은 뭐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낮권으로 나오는 사전 중에서는 상당히 상세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글자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믿을만 하진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권짜리로 나오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좀 있는 사전에 속하고요. 본격적으로 한문을 읽어 나가실 때 이 사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단점을 꼽자면은 이게 3판이 제일 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약간 옛날 고어토라고 하죠. 글자 풀이가 조금 옛날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안대자전이었고요. 한국어로 된 사전 중에서는 한안대자전하고 이게 쌍벽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화 백년오편입니다. 이것도 뭐 거의 구성은 비슷한데요. 그래도 조금 근래에 나온 사전이다 보니까 뜻풀이가 조금 더 최신 것으로 좀 업데이트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백년오편하고 한안대자전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이 쓰는 거는 이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먼저 쓰다가 나중에 이 책도 추가로 샀는데요. 둘 다 괜찮습니다. 가격대라든가 고려하셔서, 크기도 물론 중요하고요. 무게나 그런 걸 다 고려하셔서 한번 어느 걸 보실지 고르시면 좋겠고, 뭐 두 개를 다 사셔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으로는 중국어로 된 사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왕리 고한유 즈디엔, 왕력 고한어 자전이라고, 우리 왕력이라는 분이 원래 이거를 하시다가 그 세상을 떠나게 되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전을 마무리한 건데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 쓰려고 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병음, 그 중국어 발음으로 색인이 있고 이렇게 글자가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고한어, 옛날 중국어, 그러니까 한문이죠. 한문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자전을 어떨 때 활용하냐면요. 이 글자 중에서 뜻풀이가 비슷한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들 사이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할 고자 까오라고 발음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알리다, 청구하다, 관리가 휴가를 내다, 이런 식으로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원변이 붙은 고자가 있죠. 이 글자는 어떻게 되냐, 의미가 분명히 이렇게 비슷한데요. 여기서 고자와 고자, 조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주로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왕력 고한어 자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한어 허사 자전. 근대한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은 보시면은 把碗堂五代作为近代汉语的起始点 이런 식으로 해서 만당 5대 당나라 말기 5대 시대를 기점으로 한다. 근대한어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 당나라 말기니까 송나라, 명나라 뭐 이런 시대도 당연히 근대한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자어류 같은 문장이 근대한어, 근대 중국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대 중국어의 허사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런 사전을 봐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문 같은 걸 공부하실 때 현대 중국어도 같이 공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한문이라는 게 고대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고 있지만 반드시 고대의 격식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대 구어체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근대한어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쉬라는 게 부사고 추측하는 어떤 어기를 나타낸다. 현대어로 모페이 공파, 공파가 이제 아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대 중국어를 읽을 때 뭐 우리나라 발음을 읽으면 막수, 중국어는 모쉬라는 게 나오면은 아마도라고 해석하라 하는 겁니다. 뭐 모야 이것도 똑같죠. 금지하는 어기를 나타낸다. 하지 마라. 부야오, 비에야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 서양의 라틴어와 유럽 언어를 비교하는 것처럼 고대 중국어와 근대 중국어를 아예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글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근대 중국어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를 아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 다음은 일본어로 된 자전인데 학연, 각겐에서 나온 한화 대자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일본어로 되어 있겠죠. 이게 사실 신판이 나왔는데 지금 신판이 재고가 없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구판으로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원 설명은 뭐 그렇게 믿을만 하진 않고요. 한자학, 그러니까 한자 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로 공부하실 수 있는 책도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큰 자전인데요. 이렇게 구사, 휴시라고 되어 있죠. 이 논어의 게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보는 것은 밝게, 듣는 것은 귀 밝게, 안색은 온화하게, 용모는 공손하게, 말은 충직하게, 일은 경건하게, 의문나는 것은 물어보고, 화가 나는 것은 후환을 생각하고, 얻는 것은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자전이고 일본에서는 이걸 되게 많이 보는데요. 글쎄 우리나라에서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화 대자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영어권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A Student's Dictionary of Classical and Medieval Chinese라고 해가지고 Paul W. Crowell이라는 분이 쓰셨고 당연히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MC라고 해가지고 Middle Chinese라는 게 있어요. 중고 중국어, 중고 한어 이런 뜻인데 이거 이제 같이 쓰신 분들 중에서 여기 보면은 윌리엄 백스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의문을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고시대 중국어 발음도 상당히 믿을만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사전의 이름이 Classical and Medieval Chinese이기 때문에 고대, 고전 중국어뿐만 아니라 근대 중국어, 중세 중국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근대 중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지자를 보시면은 Earth, especially as paired with heaven, 하늘과 비교해서 땅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medieval 해가지고 consanguineous relations, 혈연관계, 또 medieval, suffix giving adverb sense, 부사어의 느낌을 주는 전미어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3판이 2022년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신판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BC Etymological Dictionary of Old Chinese라고 해가지고 Axel Schuessler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거 말 그대로 어원 사전이에요. 제가 아까 왕력 고안어 자전 하셨던 그 왕력 선생님도 그 동원 자전이라고 해서 어원 사전을 쓰셨는데요.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에티몰로지컬 악셀 슈슬러 선생님이 쓰신 게 훨씬 더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ndo, Exo, Active, Passive 이런 식의 조금 번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이런 걸 좀 다루는 영상을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뒤에 나가면은 ABC 순서로 말 그대로 물론 한어병음 기준이겠죠. ABC 순서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병음을 알고 계시면 당연히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Z까지 있겠죠. 이제 말 그대로 어원 사전이기 때문에 글자 자체의 의미를 나열하기보다 이 글자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은 기원을 가지는가 그런 걸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갈지자 보면은 to go, proceed, 가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랑 돼요? 뜻지자, go, purpose, 가는 곳에 목표가 있잖아요. 지, 뜻지. 그리고 발지, foot, heel 하는 게 이제 발목 이런 건데 Indo-active tone B noun derivation이라고 해가지고 가다에서 성조가 바뀌어서 즈에서 즈로 성조가 바뀌어가지고 가는 것, 가는 기관은 발 이런 식으로 가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어원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이 ABC Etymological 사전입니다. 마지막은 베트남에서 나온 한자 사전인데 아마 이것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베트남 한문학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면은 이제 한wied드디엔이라고 해가지고 한월 자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수 색임이 어차피 있으니까 쉽게 볼 수가 있고 중국어로도 발음 표시가 있어서 그걸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런하고 중국어 발음이 있고 니안 베트남어 발음 그리고 응어이 베트남어 뜻풀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있죠. 옆에 어질 인자 같은 경우에는 니언라 까이 다올리 람너이 인데서 인이란 사람이 되는 도리다. 근데 사람 되는 도리라는 게 이때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말하겠죠. 어질 인자 어질다라는 뜻이다. 사실 베트남어를 공부하신다거나 베트남 한문학을 베트남 문학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실 게 아니라면 굳이 이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wied드디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한화 사전 나이칸화지텐이라고 해서 모로아시테츠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사실 이거는 1권입니다. 권 1. 그래서 한 권짜리 사전이 아니라 13권짜리가 되어 있는 커다란 사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한자 사전의 시초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본이 이 사전을 만들기 전에는 강의사전 같은 게 굉장히 큰 사전이었는데 이렇게 현대적인 사전이 바로 중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중화권에서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만든 게 중문대사전 그리고 한어대사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에서 나온 한안대자전이라고 커다란 그 자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낙권으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권으로 된 큰 사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안드로이드 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플래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은 한어 대사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크롤 선생님이 쓰신 이 사전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물론 가격이 들어가죠. 유료 사전이고요. 아이폰으로 그걸 다운로드 하셔서 전자판으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자학, 그러니까 한자의 자원,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 같은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한번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